해서 정리도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료. 이게 원래는 초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뺐어요. 액상으로 바꾸고 나서 뺐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넣었죠. 다시 넣었는데 일단 구분을 음, 이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조색을 하실 때 약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가 더 조금 더 내가 다루기가 쉬운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안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색소잖아요. 색소의 한 종류거든요. 석고의 색을 내는 주 재료로 사용되는 종류이면 자, 색소의 한 종류입니다. 색소의 한 종류인데 색소는 염료와 안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염료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염료 같은 경우는 물에 쉽게 용해가 됩니다. 용해는 이게 녹는다는 거잖아요. 녹는데 거의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건데 내구성이랑 발생력이랑 뭐 이런 거는 약하긴 한데 뭐 발생력도 걔 중에는 뭐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데 그리고 이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로 대표적인 염료는 원단에다가 염색하는 섬유 염색하는 그런 거 다이 염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투 하는 것도 문신할 때도 염료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신도 오래되면 약간 바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은 대부분 유기 안료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염료를 단독으로 안 쓰니까 그리고요 안료는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고 써놨는데요. 안 됩니다. 용해는 쉽게, 네, 그쵸. 쉽게 아예 안 되고, 물뿐만이 아니라 얘를 용해 녹이려고 하면은 한 신나나 염산 정도 해야 되나? 그 용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용해가 안 됩니다. 얘는 용해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분산이에요. 얘 안료도 결국에는 입자로 다 하나하나 골고루 다 개별적으로 입자가 다 있거든요. 걔네들을 이제 색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을 잘 해줘야지만 발생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거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안료 같은 경우는 용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리고 석고가루 자체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요. 보강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용해가 안 되고 그 자리만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석고가 기공이 굉장히 이제 좀 있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공이 많은데 뭐 기공이 여기저기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이에 색이 들어가는 거죠. 색이 들어가는 있는 애들이 그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틈새에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지금 이게 빨간 게 지금 안료 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얀 거는 섞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최선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 사이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얘가 안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골고루 잘 퍼뜨려 줘야지만 색이 되게 잘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좀 막 지들끼리 막 서로 막 뭉쳐 있어요. 여기저기 뭉쳐 있고 막 여기저기 비어 있는 곳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향 충돌할 때가 그 현상이거든요. 향의 어떠한 성분과 안료 분산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잘 퍼뜨려서 골고루 해놨더니 얘네가 그 향이 들어간 순간 그 굉장히 되게 작은데 얘네가 이제 일단 자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 석고 사이사이에 이제 있어야 되는 애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뭉쳐있어요. 막 지들끼리 막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요 비어있는 공간 이게 나중에 타령하고 나면 얼룩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끗희끗하거나 아니면은 색이 잘 안 나왔다.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잘 해주시면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니까 분산을 잘한다는 교반을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교반은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불량률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원인도 그래서 일단 향을 넣지 말고 해보라는 이유가 향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향 그 색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 향의 영향을 간섭을 안 받는 향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원색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특이하게 특별하게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실험 결과 테스트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 실험 테스트는요. 제가 이 방법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컬러 제작을 할 때 안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특허를 출원했을 때 당시에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결과도 저희가 데이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별도로 따로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때 기준이 젠마 2사였거든요. 젠마 2사로 갖다가 저희가 실험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젠마는 지금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때는 강도가 조금 더 좋았었죠.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압축 강도도 이거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복잡하니까.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강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보통 건축법상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있잖아요. 강도가 20인가 25만 나와도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석고가 강도가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한데 왜 약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얘는 인장력이 없거든요. 그 인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강도만 무식하게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태풍이 왔는데 그 갈대들은 막 이렇게 막 휘몰아치고 막 꺾였다가 막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안 그러죠. 나무는 그냥 꼿꼿하게 서 있어 바람을 다 맞고 있잖아요. 바람을 다 맞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꺾이죠. 너무 큰 바람이 오면은 약간 그런 건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장력을 살짝 주게 되면은 강도가 네 지금 뭐 90메가파스칼 뭐 110메가파스칼 아니면은 지금 내추럴 정도 강도 50메가 정도 되거든요. 얘가 50메가파스칼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장력을 올려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네, 강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강도를 보강을 그래도 인장력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줄 수가 없으니 안료를 조금 더 소재로 넣어가지고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안료 소재에 따라서 내화학성, 내광성, 내우성, 음폐력 등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내화학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 좀 견디는 힘이에요. 내화학성이 굉장히 약한 색깔이 있죠. 그 이것도 결국에는 향하고의 충돌나는 그런 건데 어떤 색깔 그러니까 안료에서도 색이 약간 무슨 얘 색이 이렇게 희끗희끗한데 그러면은 염료로 넣으면은 걔는 아예 그냥 색이 네, 더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광성 같은 경우는 일광 그러니까 햇빛이나 자외선 가시광선 결국에는 햇빛이거든요. 그 햇빛에 딱 노출되었을 때 직사광선이죠. 그런 거에 노출되었을 때 색이 날아가는 거 네. 변색이 되거나 색이 약간 바랜다거나 그런 건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뒤에 나올 지금 이제 무기와 유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도 컬러마다 네, 다릅니다. 그리고 내오성은 기후인데 결국에는 온습도예요. 온습도에 대한 온도와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옛날에 초창기 이거 개발할 때는요. 냉동실에 석고를 하루 정도 재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냉동실을 빼자마자 그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굉장히 저온의 환경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나오면은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겉에 표면에. 네. 그럴 때 그게 색이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예전에 그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블랙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묻어나는 건 없었고 그냥 차가운 돌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죠. 색이 다시 뭐 탈락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이거는 뭐 그냥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폐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착색. 자, 이것도 약간 해석 이해하실 때 설명을 했을 때 기존 착색을 가리는 힘이 아니라 그냥 기존 색을 가리는 힘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기존 착색도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우리는 석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존 색이 맞는 얘기고요. 기존 착색은 이미 색이 한번 입혀진 건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는 안료를 사용하면은 그 착색된 색을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는 착색에서 착을 그냥 뺄게요. 기존 색, 무슨 색을 가리죠? 저희는 석고에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가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안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종류는 또 뭐가 있냐? 안료는 또 달라져요. 자, 지금 좀 전까지 색소는 염료와 안료로 나뉘는데 안료는 또다시 무기와 유기. 한 번 더 나눈다면 특수안료까지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무기안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기안료 설명을 드리기 전 특수안료 같은 경우는 색 발색의 목적보다는 별도 이제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다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야광이 될 수가 있고, 뭐 축광이 될 수가 있고, 뭐 형광도 뭐, 네, 형광안료도 결국에 뭐 특수안료 쪽에 해당을 하겠죠. 걔는 발색보다는. 근데 거기에 조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조색을 들어갈 때도 유기나 뭐 무기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유기가 들어가고요. 형광안료. 그리고 최근에 또 받은 질문이었는데, 뭐,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감강안료라든가, 뭐, 가문안료라든가, 빛 반사, 뭐,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뭐 그런 안료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20도, 40도, 60도에 따라서 그 일정 온도가 되면은, 특정 색깔로 변하는 안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가문안료라고 해서 네이버에다가 그냥 가문안료 치시면 나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감강안료도 있고, 야광안료 같은 경우는 야광과 축광은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야광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야광 별 스티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엔 안료를 사용을 하는 건데 야광, 노란 거, 축광은 뭐냐? 야광보다는 조금 더 빛을 오래 품고 있는 거예요. 얘는 대부분 파란색인데 비쌉니다. 야광은 조금 더 저렴한데 축광은 더 비싸요. 축광은 그만큼 더 오래 사용을 하는 거니까. 형광도 이것도 그 기능성에 따라서 약간 가격대가 좀 다른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렴한 야광도 있고 뭐 되게 비싼 야광도 있고 그런데 형광 쪽은 특히나 그런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알코올 잉크 같은 거를 이제 킨들 하시는 분은 사용을 하시잖아요. 알코올 잉크 같은 경우도 컬러마다 그 약간 무기안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가 들어가는 것도 걔는 일단 특수 쪽은 아니니까 네 그거는 알코올잉크에도 안료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등등 특수 안료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기안료 같은 경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안료는요, 광물성 안료라고도 하고요. 광물이나 돌 등 무기물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입도가 크고 무거우면 전체적인 색감은 탁해요. 그러니까 채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명도도 네, 진한 편이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산화 처리한 안료들은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무기안료와 옥사이드 같으면서도 다른 건데요. 옥사이드는 무기안료의 한 종류. 얘를 자식이라고 할까요? 얘를 아들이라고 할게요. 무기안료의 아들인 거죠. 얘가 아빠예요. 그럼 얘는 따로예요. 얘는 별개고 옥사이드는 이 무기안료를 가지고 또 한 번 열 처리 한 거거든요. 불에 태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무기안료, 광물성 안료라고 했는데 일단 무기안료의 무자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생물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사이드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흰색 있죠? 흰색은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해서 그 지당이라도 많이 하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지당 다 똑같은 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예시를 들었던 레드옥사이드, 석간주는 단청안료 쪽에 들어가는 거고 산화철 레드. 자, 전부 다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산지 혹은 출토되는 지역에 따라서 색감의 채도 약간의 차이는 색감이 약간 차이는 약간 있는데 전반적으로 레드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레드옥사이드는요 불에 한번 그 철을 얘는 이게 그 철
철을 한번 태우는 거거든요. 철을 태워가지고 여기 산화철이라고 했잖아요. 철을 태워서 열을 가하면은 중간에 이제 빨갛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색이 나오는 게 레독사이드고요. 이 레독사이드에 열을 계속 가하면은 언젠간 타겠죠. 까맣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그게 이제 블랙 옥사이드거든요. 그래서 산화철 레드라고 붙은 이유가 산화철 블랙이 있거든요. 같은 애예요. 줄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주로 이제 열 처리하고 하는 애들, 열에는 강하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주로 도예 쪽, 세라믹 안료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옥사이드는 이제 안료 중에서도 그 내구성은 정말 갑이에요. 얘는 네, 정말 갑이고 은폐력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색 간섭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기안료, 뭐 노랑이랑 아니다, 노랑 말고 빨강이랑 빨강에다가 저희가 레드옥사이드를 섞었다. 어, 컬러 실습을 하다 보면은 레드 컬러를 약간 딥하게 채도로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레드에다가 그 레드 옥사이드 젓갈색이죠. 젓갈색을 이제 소량 섞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거 굉장히 소량만 넣었는데도 색이 확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간섭이 굉장히 좀 세요. 얘가 옥사이드는. 그리고 옥사이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일단 제조 과정 중에서 열 처리를 거쳐 대부분의 어떤 유해물질들 제거가 되었지만은 옥사이드가 아닌 그냥 무기한류 있잖아요. 무기한류는 열 처리를 안 한 일반 무기한류 그냥 간 거예요. 광물들을 그냥 갈거나 뭐 이런 것들 열 처리를 안 하고 소성을 안 한 거죠. 그런 거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뭐 별로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독성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제거되지 않은 금속성 무기 안료와 자, 이거와 중금속이 함유된 무기 안료. 자,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두 가지를 경우를 조심을 하라는 말이고 납, 비소, 육각크롬, 카드뮴 등. 자, 카드뮴 대표적인 얘는 레드밖에 없어요. 얘는 레드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야 살생물? 요즘 매일 많이 받고 계시죠? 신고하라고 그 제조 신고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해당은 안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얘네가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사용하신 분은 그거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네, 허가도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유독물질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중금속은 아니지만 독성이 어느 정도 있는 안료들이 있어요. 무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를 판단하는 딱 기준이 뭐냐면 일단 몸에 안 좋은 거는 싸요. 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요. 중금속은 좀 비싼 편이에요. 왜냐면 다루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카드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허가받아서 지금 공식 수입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서 모든 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카드뮴 레드는 그 업체에서 도매로 받거나 아니면 뭐 총판하거나 유통 거기가 가장 뭐 최초니까 네, 우리나라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네, 유통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각크롬 이거는 주로 그린이거든요. 그린 쪽이고 그린도 이거 육각크롬 있고 삼각크롬도 있고 그냥 크롬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크롬이 붙었다 그래서 뭐 중금속 이게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비교적 안전한 크롬도 있어요. 뭐 이거랑 중금속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안료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있었던 아우로 거기에서 그린 옥사이드는 크롬 옥사이드였거든요. 걔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가가 붙으면 이제 삼가 유가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네, 조심하시고 이런 중금속은요. 급성으로 알러지가 오시면 심한 경우 뭐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네, 아예 쓰지 마세요. 그리고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 이런 거는요. 그럼 사용 전에는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뭐
뭐 물론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급을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액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그런 거를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뭐 필드에서 다른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용을 뭐 별도로 내가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판매처에다가 첫 번째는 판매처에다 물어보시고 MSDS를 별도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것도 뭐 네, MSDS는 보통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만드는 거라 네, 네, 웬만하면 네, 가장 안전한 거는 옥사이드만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뒤에 나올 유기를 사용하시던지 네,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활학 제품 신고, 인증이죠. 환경부랑은 관계없이 중금속 관리법 혹은 유독물질 관리법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인증이랑 상관없이 난 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쪽 법령을 또 따라야 되니까 그냥 쓰지 마세요. 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한료는요. 흰색 티타늄 디옥사이드, TiO2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카페에 하도 지당 그러니까 도대체 지당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네,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흰색이에요. 흰색. 티타늄 디옥사이드 말고 징크 옥사이드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어떤 흰색의 어떤 은폐력? 착색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얘 티타늄에 비해서는. 그래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감으로 들어가면은 사용하는 분, 사용하기도 하죠. 징크 화이트, 뭐 티타늄 화이트 이런 거를 뭐 전문가용 뭐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이런 건 있으니까 징크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 이런 게 있는데 징크 옥사이드 이런 거는 혼색용이에요. 파스텔 컬러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거라서 그만큼 흰색이 별로 이제 별로 안 세다는 소리죠. 근데 저희는 그냥 주로 이것만 하나로 갖다가 뭐 혼색도 하고 뭐 원색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굳이 뭐 그리고 얘는 많이 있지도 않아요. 징크 옥사이드는 잘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싸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비쌉니다. 화장품에서는 사용을 하죠. 징크 옥사이드, 뭐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외선 차단제에다가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는데 클렌징 크림 뭐 이런 데도 많이 써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수를 하고 클렌징을 하고 나서 얼굴이 잠깐 화나잖아요. 내 얼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뭐 화나네. 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대에서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애들은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고 뒤에 성분 표시를 보시면 이 표시가 있습니다. TiO2. TiO2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고 이게 들어갔는데 백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걔는 이 입도가 입자가 크기를 거의 분산을 거의 약간 크기를 나노 사이즈까지로 완전히 줄인 거예요. 작게, 아주 작게 해서 피부의 장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주로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애기들용으로 갖다 많이 쓰죠. 백탁현상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TiO2가 없다 그러면 아마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갔겠죠. 차단율은요, 얘가 훨씬 좋아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젓갈색, 뭐 아이언 레드, 그러니까 산화철 레드, 그 다음에 적색 산화철, 뭐 레독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색감의 차이가 있는 거 원산지에 따라 색감의 차이 있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뭐 카디뮴 레드와는 달라요. 이거는 또 다른 레드. 얘는 옥사이드 레드예요. 그리고 그 화장품이나 비누 등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등급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레이드 그 조건에만 맞다면은 사실 그 품질은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레이드를 내가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 돈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재료비가 엄청 뛰어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거의 뭐 코스메틱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준하는 어떤 코스메틱이랑 비슷하다라는 등급이 있다 뭐 이런 거. 내가 그거를 코스메틱 등급으로 코스메틱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랑 거의 뭐 비슷하다랑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똑같아요.
그냥 허가가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브라운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에 나온 완료죠. 청색을 가장 마지막에 링크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걔는 원래 있던 거니까 마지막 생산된 브라운. 자, 브라운 옥사이드라고도 하고요. 별도로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협회에서 공급하는 거는요. 이 블랙 옥사이드와 브라운 옥사이드를 혼합한 조색이거든요. 그래서 조색을 통해서 제작을 한 거고 블랙 옥사이드 단독으로 이제 블랙을 내실 때는 블랙 옥사이드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명도에 한계가 있거든요. 안 나와요. 쨍한 블랙이 절대 안 나요. 근데 거기다가 그나마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물감을 섞기도 하는데 아까 전에 간섭력이 좀 세다 그랬잖아요. 옥사이드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색 발색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물감을 섞느니 차라리 저희 그냥 물감? 일반 블랙 그거를 섞으시는 게 훨씬 낫죠. 저희 블랙은 옥사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유기안료. 자, 유기안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요. 저희 조색 가이드 팁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이드 팁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자 유기안료인데 유기안료는 아까 전에는 무기안료, 무생물이라 그랬잖아요. 유기안료는 그 반대겠죠. 네. 식물이나 곤충, 뭐 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얻어내는 색소인데 무기안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는 다 이제 커버가 돼요. 그게. 일단 채도가 높고 색도 너무 좋고 착색력도 너무 좋은데 반대거든요. 무기한료는 대신에 뭐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희마리가 없어요.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색발효는 좋은데 얘는 되게 쨍한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무기한료에 비해서 이제 그 어떤 내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드실 때에 약간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물감을 싸서 사용하실 때에도 병을 딱 들어보시면, 통을 들어보시면은 무기한료에는 묵직하거든요. 무거워요. 그리고 계량하실 때도 2g을 넣을 때도 어떤 거, 뭐 노랑, 빨간 거 한참을 넣어야 되는데, 뭐 흰색이나 브라운, 뭐 젓갈색 이런 거는 뚝뚝하면 금방 올라가. 뭐 2g 그냥 갑자기 넣어버려. 되게 무겁거든요. 무게감도 있고 당연하겠죠. 뭐 나뭇잎 깔아가지고 하는 거랑 돌가루랑은 아예 원재료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부피 비중이라든가 그런 거 차이가 좀 있고요. 입도도 작아요. 입도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교반을 하실 때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신경 써야 될 정도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최소치로 갖다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 100g에 2g을 딱 넣었는데 2g 넣어야 되는데 정말 애매하게 뭐 1.8g 이렇게 넣거나 1.5g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 교반을 정말 잘 하셔야지 색발현이 네, 나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거를 거의 뭐 약간 믹서나 핸드 믹서나 그런 걸로 갖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일단 화학 반응에 대한 저항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실 때 색분산, 아까 전에 뭉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얘네가, 유기가 대부분. 그렇지만 대부분 그 안정성이 안전해요. 대부분 안전한 편이고 어, 약간 독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먹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딸기우에 들어갔던 것도 제가 최근엔 바뀌었나? 바꾼다고 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기우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뭐 벌레 갈아서 넣는다고 그런 기사를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먹어도 될 정도로 어떠한 그런 안전성이 좀 있죠. 보장은 되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각자의 장단점이 다른데 대신에 둘 다 단점만 있지는 않아요.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은 무조건 좋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점은 굉장히 많고 왜냐면은 유기는 색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 무기랑 혼합을 잘 하셔가지고 조색하실 때 특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뭐 빨강, 노랑, 파랑, 그린, 검정. 검정은 블랙 옥사이드 말고 어, 검정은 종류가 많아요. 블랙 같은 경우는 무기 블랙, 일반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블랙이 있고, 유기 블랙.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유기이고요. 카본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얘네가 대표적으로 속 썩이는 색깔이기도 하죠. 근데 노랑은 생각보다 네, 속을 안 썩였었는데, 최근에, 노란 거위? 아닌데? 최근에 노랑 같은 경우는 또 안 굽는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그 기술적으로 되게 잡아놨는데 그건 저희가 석고가 그렇게 바뀌고 그랬는지는 전혀 몰랐었죠. 우리는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있는데 노랑 같은 경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의 입도가 굉장히 작고 그 만들어서 보관을 하실 때에도요. 액상이잖아요. 액상인데 그냥 놔두면은 무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무기는 약간 분리가 되면 막 흔들어서 막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유기는 분리가 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분리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일단 분리가 됐다 그러면 좀 많이 흔들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되직한 애들 있잖아요. 되직한 애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왜 되직한지 있는데 입도가 미세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작을수록 굉장히 떡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다 첨가제를 넣어서 약간 점도를 유동성을 좀 더 주고 막 할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재료 뭐 향도 들어가고 유화제도 또 리퀴드만 쓰시는 분이 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뭐 이것저것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석고 자체에다가 이것 뭐 부가재료들을 넣어서 기법으로 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 저희가 사용하는 베이스 기본 조색제 이런 거에는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분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묽은 애들은 그래서 사용 중에 조금 흔들어서 네,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결국엔 다 수용성이니까 만약에 조금 그게 너무 떡이다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물을 살짝 섞어서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석고 경화제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 지속 분산 유지가 안 되는 기타 다른 유기나 무기, 핵상재료 얘는 분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이런 컬러를 하기 전에는 저도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도 많이 해봤고 그러면은 보면은 대부분 막 가라앉아 있고 막 이러거든요. 함량이라 그러는데 안료 함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조금만 써도 되겠죠. 근데 걔가 낮을수록 묽긴 묽지만 많이 써야 돼요. 색을 내실 때는. 뭐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점도가 높은 애들은 그만큼 함량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약간의 물이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농도 희석해서 사용하시고 뭐 물을 넣어서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1대1로 섞어가지고 너무 많이 넣어서 하시면 안 되고 특히 블랙 같은 경우 자, 경화제가 미리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블랙은 제일 입자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료들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미세한 거라서 걔는 그 약간 가구조업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경화제 넣으면은 그대로 더 덩어리 가지고 떡이 지니까 웬만하면은 네,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경화제는 그린이나 뭐 노랑 그리고 뭐 파랑 이런 애들은 상관없습니다. 검정만 안 돼요. 검정만. 얘는 경화제 노노입니다. 넣지 마세요. 미리. 만약에 넣으실 거면은 그 넣으실 거면은 그냥 넣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은 얘가 계속 이 검정 안료가 계속 물을 먹어가지고 또 떡이 되거든요. 음, 그냥 물만 섞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안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음, 근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안료 함량이 되게 낮은데
비싼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괜히 다른 데서 약간 이거 재료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이거 약간 호구인데 그런 경우를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다른 데서 재료를 뭐 조색제라든가 이런 거 사실 일이 생기시면은 이런 재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구매를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일단 저희 협회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일단은 네, 어디에서도 없고요. 거의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재료로만 사용을 하려고, 비율로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라,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색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공유를 풀었거든요. 잠깐만 30분, 40, 저희가 40분이니까요. 오후 12시가 다 돼가는데 자, 편집 좀 잠깐 잡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컬러 조색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색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조색을 저희가 이전에는 가장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업 진행해보고 실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니까 조색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색을 했는데 이전 교재에는 제가 레시피를 다 적어드렸잖아요. 근데 레시피를 적어드린 건 예시일 뿐이었는데 정말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응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물론 기존 레시피는 옛날 교재를 보시면 있겠죠. 있으면 거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2단계에서는요. 그 컬러를 딱 정확하게 뭘 해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는 방법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아, 컬러 조색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 되게 쉬운데 조색을 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나는 원하는 색을 내고 싶은데 그걸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그거가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예전에 가루 조색에 비하면 좀 쉬워진 거예요. 가루 조색을 하실 때는 손목 나갔거든요. 지금은 이미 액상으로 갖다 액상을 시켰기 때문에 액상끼리 섞으면은 조금 더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번 조색은 좀 쉬우실 거예요. 일단 재료를 보시면 전자저울 0.0g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0.00이 없으시면 0.1로 하세요. 0.1로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통 10분율로 했잖아요. 최대 그 총량을 10g이 아니라 20g, 30g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에서 인디핑크, 이건 뭐 공식처럼 지금은 뭐 되어 있는데, 자, 흰색 8g에 젓갈색 2g이에요. 그러면 8대 2죠. 8대 2의 비율로 흰색과 젓갈색을 하는데,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조색하다 보면은 뭐 0.5g을 계량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0.00이 없으니까 계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 8대 2로 갖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 20g이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2를 하시는 거예요. 그 흰색을 16g, 젓갈색을 4g 해서 총 20g. 20g으로 네, 계량을 총량 20g, 두 배로 더 뻥튀기 시키는 거거든요. 20g을 계량을 하시고 라벨링에는 8대 2의 비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흰색과 젓갈색 그 컬러만 쓰지를 않은 건데 이렇게.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젓갈색 레드 OX가 옥사이드의 그거예요. 그래서 20g, 20g이고 실제로는 계량은 이제 16대 4 해서 총 20g을 하시고 라벨링을 하실 때는 8대 2 이런 식으로 두 배, 세 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5다. 0.5g 계량을 해야 돼요. 그냥 조색을 하실 때는 0.5 단위로 끊으세요. 0.5, 1g, 1.5, 2g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색을 했는데
0.3g이 나왔어. 걔는 반올림 하세요. 0.5로. 다른 걸 또 올리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조금 편하시거든요. 정말 딱 그 만들어진 어떤 이색 아니면 안 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그렇게 반올림 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계량을 하실 때. 자, 0.5g 단위가 있어요. 0.5g, 뭐, 한 7.5g이 있고, 비율이, 뭐, 조색에 막 세 가지가 들어간다. 7.5 그러면 2g, 이렇게 들어가서 총 10g이에요. 그죠?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0.5부터 계량을 순서는 7.5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요. 0.5부터 하시면 돼요. 얘가 0.5가 들어갔는데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들어가면 1g 들어갔을 1g이 들어갔는데 얘를 빼기는 좀 어렵거든요. 0.5를 했는데 만약에 1.1g이 들어갔다. 아니면 0.9g이 들어갔다. 아예 2배로 맞춰서 얘를 1g 넣고 얘 15g 넣고 얘 4g 넣고 총 20g 이렇게 2배로 하시면 돼요. 실패 확률은 적을수록 실패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적은 것부터 계량을 하시면 돼요. 2g 뭐 이 정도는 계량은 금방금방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조색깔의 팁을 이제 보시면 톤 조색 있고, 자, 비비드 톤, 뭐 스트롱 톤 이런 거는 전부 다 보면 원색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빨로파 등 가지고 원색 조합이에요. 오렌지 컬러는 빨강과 노랑을 섞였죠. 그린은 노랑과 파랑을 섞였죠. 근데 만약에 그린도 약간 카키, 이건 원색 계열이니까 채도가 높은 거. 근데 이제 파스텔 톤, 페일 톤이라고도 하고요. 라이트 톤 아니면 브라이트 톤. 결국엔 전부 다 약간 밝은 톤이거든요. 페일도 약간 더 밝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색과 흰색의 조합, 뭐 이거를 2대8 혹은 1대9 비율로 조색을 하시면 돼요. 뭐 흰색이 8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파랑하고 흰색을 8대2, 2대8 뭐 이렇게 하거나 1대9로 섞어가지고 연하게 만드시던지 뭐 하셔도 되고요. 굳이 뭐 원색이 아니어도 여기서 나온 오렌지에다가 흰색을 섞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비도트 톤과 흰색을 섞으셔도 되고, 자, 빈티지 톤은 그레이시랑 덜톤이랑 그다음에 다크톤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레이인데요. 그레이에 회색이잖아요. 흰색이랑 검정을 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노랑을 제가 왜 써놨냐면 빈티지거든요. 그 여기에서 노란기가 살짝 들어가면은 채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색도 흰색, 검정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뭐 노랑을 쓴다. 예를 들어서 흰색 5, 검정 5, 5대 5로 갖다 딱 해서 회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흰색 4, 4.5, 검정 4.5, 노랑 1 하시던지 흰색 4, 검정 4, 노랑 2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색을 만드신 걸로 얘들 조색을 하시잖아요. 뭐 파랑에 섞든 빨강에 섞든 하시면 비비드 톤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약간 빈티지한 톤을 하실 때 그 노랑은 채도를 낮춰준다고 이 노랑 요거 정도만 그냥 외우시면은 웬만하면 약간 컬러가 좀 촌스러운 컬러는 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색감 조색 약간 이거는 이제 그 브라운이랑 베이지 톤, 아이보리 되게 많이 최근에 정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이고요. 조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흰색을 많이 쓸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노랑 진짜 많이 쓰거든요. 노랑이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채도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베이지, 아이보리는요. 노랑과 브라운과 젓갈색 일단 세 가지는 섞어요. 이걸로 세 개로 갈색을 만들고 갈색을 만든 거에다가 약간 흰색을 얹어주시면은 걔가 이제 연해지는 거라서 처음부터 흰색을 넣는 것보다는 갈색을 먼저 만들어서 얘네 세 개를 섞어서 갈색을 만든 뒤에 흰색을 이거 만들어 놓은 갈색에다가 브라운에다가 흰색을 이제 조색을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개를 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카키 빈티지 그린, 옐로우 그린 이런 거는요. 그린이 들어가요. 요 조합에 그린만 추가가 되는데 왜 파랑을 넣냐면 노랑의 이 조색에다가 파랑이 아니라 파랑 빠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그린은
그 따로 또 구매하기가 또 이것 때문에 구매하시기가 좀 그러실 수가 있어서 제가 파랑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은 빼고 파랑, 노랑, 파랑, 브라운, 젓갈색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파랑은 약간 희마리가 없는 유기안류죠. 그래서 조색을 하실 때 파랑보다는 그냥 이미 다 분산이 끝나 있는 것들, 네, 분리가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린이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석고 가루 종류에 따라서 파랑은 그래도 굳잖아요. 그린은 덜 굳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예, 사용하시는 석고에 따라서 조색을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랑은 6인데 브라운 젓갈색 들어가고 흰색 들어가면 얘는 되게 빨리 굳고 이거는 그나마 조금 덜 빨리 굳어요. 그래도 이제 비율이 얘가 아주 집동만큼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비슷하겠죠?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색감 조색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원하는 색감을 어떻게 낼 것인가, 어떤 컬러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팁이고요. 그 조색을 하실 때는 전자조율 0.00은 꼭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라벨지 이것도 뭐 요거는요 A4 사이즈 라벨지로 갖다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96칸 있어요. 96칸짜리 라벨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라벨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라벨 등등 등등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지금 딱 그 공병에 딱 맞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즈거든요. 20mm, 12mm 뭐 한 그 정도 물약병 있잖아요. 그 공병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그 공병에 맞는 건 96칸짜리고 나머지는 네 라벨지를 구매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